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진 씨께서 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뭐 정강용 회장 합류 문제에 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좀 할 말이 있다, 뭔가 또 지나가시는 분들 또는 여기 앉아 계신 애국 동지님들 위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 가지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없으시면 조금 이따 생각해 보시고 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차츰 나와 보시고 일단 군가 한 곡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가 틀어 주십시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임차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저 탄기국 사태까지 아까 정광용 회장님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탄핵 사태부터 그래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집회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막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때부터 그러니까 탄핵 사태가 막 발발하는 그 이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 점이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큰 사고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그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세월호를 좀 부풀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는 그런 공작을 시도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JTBC가 그런 역할을 크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었습니다. 자, 언론은 왜 그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그때 여당에서 힘도 있고 또 여당에서 뭐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언론은 근본적으로 시청률에 딸려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막 그 비난을 해야 되니까 이 좌빨들이 아마 그쪽에 전부 다 집중하게 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JTBC가.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원래 그 우파였던 그런 많은 언론들도 어떤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솔솔 그리 딸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JTBC에서 방송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받아서 재방송하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그렇게 비슷한 또 내용을 내보내면서 이제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메이저 언론까지 변질이 되고 이 왜곡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왜곡 정보의 홍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왜곡 정보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메이저 언론이 참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뭐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7시간에 딴짓하고 있었대더라. 뭐 그러면 또 그 옆에서 다른 방송은 뭐 정윤회 얘기를 꺼내면서 뭐 살짝 정윤회가 뭐 애인 관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한 방송에서 7시간 딴짓하고 있었다는데 다른 방송 틀어보니까 정윤회하고 애인 관계더라 이러면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럼 7시간 동안에 정윤회랑 뭐 청와대에서 무슨 짓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언론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언론사 송석천이도 이제 그렇게 결국 뭐 JTBC가 이제 그랬지만은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우호적인 그 간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무력화시키는 게 노조였겠죠. 노조. 언론 노조가 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칼을 들었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저거 5만 원 넘으면은 무슨 법에 걸리는 무슨 법 있잖아요. 그 법을 갖다가 확정시킬 때 언론 노조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억지로 언론인까지 그 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만 해당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언론사도 집어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논란이 많은 과정에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반발하는 게 이제 언론 노조였고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냥 표적을 삼아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을 세워서 그렇게 언론이 또 곤란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국민 정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불리하게 했던 게 또 담배값 하나 있죠. 담배값이 배나 올랐습니다. 물론 담배 안 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 정도가 오르니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보면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담배 피는 사람들로부터 기금을 만들어서 뭔가 나라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좀 마련하려는 목적과 두 번째는 금연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거 담배값이 싸니까 너도 나도 뭐 담배를 아무나 막 피우니까 담배값이 좀 비싸지면 덜 피울 거 아니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무려 담배에 의해서 기금이 240조가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도 안 돼서 탕진했습니다. 240조나 되는 돈이.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잡발들은 이렇게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담배값 괜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을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제가 상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240조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만일에 그때 당시에 또 개성공단 폐쇄건이 또 있었죠. 자, 왜 그랬습니까? 개성공단 폐쇄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글로벌 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행동 아니었습니까? 글로벌 제재. 북한이 핵을 만들고 핵무기 핵실험을 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은 뭐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어? 핵만 포기해라. 그 전에 대화 제의 막 들어오는 것도 핵을 포기한 후에 하자.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이제 경제 제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개성공단을 폐쇄하다 보니까 그 공단에 입주했던 많은 사람들과 또는 그 자빨들은 어차피 이 정권을 갖다 무너뜨려야 문재인 일당이 또 해먹을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세월호 가지고 막 잡아 흔들고 있던 차에 개성공단 폐쇄하니까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 뭐 이래가지고 민족 성서를 갖다 살살 건드려가지고 마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박근혜 정부가 적대적으로 행사해서 뭐 북한하고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또 그 공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또 그게 또 언론을 또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것도 그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 폐쇄를 시켜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 후에 평화통일을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글로벌 제재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힘은 들지만 이 정권이 북한 주민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어느 정도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져야만 자유민주 체제로 협소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지금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게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글로벌 제재 속에서도 평창 올림픽 한다고 북한 뭐 체제 그 응원단도 부르고 무슨 그 고위급 인사들도 부르고, 근데 그게 그냥 오랜다고 오겠어요? 그게 다 돈입니다. 뒤에서 걔네들이 내려오는 건 뭐겠어요? 순수하게 민족 그런 정서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항상 딜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 문재인이가 그런 요청을 할 때는 북한에서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얘가 정권 바뀌니까 네가 계속 해먹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 천년만년 해먹으려면 우리라도 이용해야지. 그러면 나를 이용하는 대가가 뭐냐? 얼마 줄래?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어느 식당인가 가서 평창 가서 올림픽 한다고 할 때 식당에 오다 가다 뭐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좀 흐름한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거기도 물론 보니까 자척 이제 그쪽 편인 것 같은데 말씨도 그렇고 문재인 나오는 JTBC 뭐 TV를 틀어놓고 이제 시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내려온다니까 저것들 또 돈 달라고 쳐내려오고 지랄이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보다 그 좌파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더 잘 알아요. 문재인이가 왜 저지랄을 하는지. 또 북한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막상 박근혜 정권 급하게 밀어내고 대통령 돼보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386 세대 그 지금의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주역들이 누구예요? 386 전부 그 태모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진짜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새마을 운동하고 또 그 이후에 뭐 5.18 사태 나서 어지럽고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공부시킬 때 그놈 그 386 세대들은 대부분 그 386 주역들은 데모만 했던 사람입니다. 데모 주동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진짜로 민주투사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했고 민주투사로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민주화가 됐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순수성이 보이는데 막상 자기들 얻어도 뒤집어놓고 지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건 민주화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욕심들을 위해서 싸웠던 거죠, 여지껏. 자신들 욕심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 갖다가 마녀로 몰아서 탄핵을 시켜놓고 지금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가장 나쁜 대통령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5.18 뭐 악마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인마라고 비난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어때요?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가머니설로 사람들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해놓고 무슨 정윤회가 어떻고 사람 인신공격을 날마다 눈만 뜨면 그런 말을 흘려가지고 억지로 멀쩡한 사람 밀어내고 권력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거기서 그